1966년 12월 한국군 해병대 제2여단은 남베트남의 추라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대대 전술 책임 지역의 동쪽에는 바탕칸 반도가 있었는데 이곳에는 여러 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으며 이 강들이 남중국해와 만나는 지역으로 습지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베트콩들은 소형 선박을 이용해 그들의 보급품을 수송했고 곳곳에 위장 진지를 구축해 연합군을 상대로 활발한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군은 이곳에 UDT 요원들을 투입해 수로 측량 작업을 실시했고 그 자료를 토대로 향후 바딱한 반도에서 대규모 소탕 작전을 수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수로 측량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려가 되었던 부분은 바로 베트콩들의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군은 자신들의 UDT 요원들이 측량 작업을 하는 동안 한국군 해병대가 주변에서 엄호 임무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우리 해병대는 1대대를 투입해 미군의 작업을 엄호해주는 강구 작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1967년 2월 1일 1대대장 이건우 중령은 1중대와 2중대 그리고 3중대를 바타칸 반도의 각 지역에 투입해 수색 작전과 엄호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는데 이때 2중대 3소대가 베트콩 2개 중대의 기습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3소대가 고립된 상황에서 공격을 받게 되자 1대대장은 1중대를 투입해 그들을 구출하려 했지만 이러한 구출 작전도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1중대 병력을 수송하던 미군 헬기 조종사가 위치를 잘못 파악하여 전투지역 한복판에 착륙을 하게 되었고 이후 적의 집중 사격을 받게 되자 급하게 헬기를 다시 이륙시켜 그곳을 이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립된 3소대는 피해가 계속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3중대가 다시 헬기로 전투지역에 투입되면서 간신히 3소대원들을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투로 3소대는 13명이 전사하고 12명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구 전투의 피해에 큰 충격을 받은 해병여단장 김현상 준장은 바탕칸 반도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베트콩을 상대로 한 보복작전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룡작전이라 명명된 이번 작전은 우리 해병대 2개 대대, 미군 1개 대대, 월남군 3개 대대 등 총 6개의 대대가 투입되며 지원 부대로는 미군 포병과 항공대 그리고 미 해군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작전이 실시되기 전 정보부대의 분석에 따르면 바탕칸 반도 내에 약 640여 명의 베트콩들이 주둔하고 있으며 그들은 일반 소총뿐만 아니라 기관총과 각종 박격포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룡작전에서 주공을 담당하게 된 1대대장 이건우 중령은 다음과 같은 진술을 남겼습니다. 이번 작전은 강구 전투에서 전사한 전우들의 원한을 갚기 위한 복수전이다. 나는 간절한 마음에 현지에 있는 절인 원각사에 방문했으며 시레이션 10박스를 시주하고 기도를 드렸다. 대대장으로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승리에 대한 염원이 간절했다. 해룡작전은 1967년 4월 1일 08시에 개시되었는데 작전 시각 1시간 전부터 적 예상 주둔지에 대한 포병의 공격 준비 사격과 미군의 항공 폭격이 실시되었습니다. 작전 첫날 공격 개시선을 통과한 1대대는 각 중대가 흩어져 마을을 수색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베트콩 용의자 10명을 색출해 본부로 압송했습니다. 2대대 5중대는 마을을 수색하던 중 적의 갑작스런 사격을 받게 되는데 이에 3소대가 그들을 추격하던 중 한영일 일병이 부비 트랩을 밟아 전신 파편상으로 전사해 이번 작전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전사자를 이송한 5중대는 계속 수색을 실시해 베트콩 3명을 사살하고 소총과 수류탄을 노획했습니다. 이날 17시경 5중대는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 1명을 추가로 사살했지만 이송호 가사가 또다시 부비 트랩을 밟아 5중대는 작전 첫날에만 2명의 전사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4월 2일 적 예상 직결지에 대한 공격준비 사격과 네이팜탄 폭격을 마친 해병대는 둘째 날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1대대 2중대가 수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넓은 개활지를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때 인근 고지에서 적의 집중 사격이 실시되었습니다. 당시 개활지에 완전히 노출된 3소대는 순식간에 여러 명이 부상을 입게 되는데 훗날 3소대장 박창웅 소위는 이날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개활지를 신속히 통과하려는 순간 갑자기 적이 공격을 가해왔다. 우리는 순간 땅에 엎드려 총알이 날아오는 곳으로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 잠시 후 중대장이 진격 명령을 내려 나는 2분대, 3분대, 1분대 순으로 전진하도록 했다. 우리 소대가 논뚝에 달라붙어 사격을 실시했는데 긴장을 해서인지 심한 갈증이 느껴졌다. 중대장에게 60mm 박격포 사격을 요청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인지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적의 사격에 부상자가 계속 발생해 이대로 있다가는 모두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다시 공격 명령을 내렸다. 부대원들이 뛰어나가고 이번에는 내가 뛰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왼쪽 허벅지에서 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허벅지 아래가 부러진 채 비틀어져 있었다. 나는 이제 25살인데 절단된 다리로 어떻게 고향에 돌아갈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부대 지휘를 선임하사에게 맡기고 후방으로 후송되었다. 이날 적은 감제고지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개활지를 통과하는 해병대를 향해 기습 공격을 실시했던 것으로 3소대는 다행히 전사자는 없었지만 14명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중대장 감성찬 대위는 예비대로 있던 2소대를 투입해 적이 점령하고 있던 고지를 확보했으며 그 과정에서 적 10여 명을 사살했습니다. 다음 날인 4월 3일에는 미군 항공대의 지원을 받아 헬리콥터를 이용한 공중 강습 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1태대는 1중대, 2중대, 대대본부, 3중대 순으로 강습을 실시했는데 대대본부 인원을 태운 헬기가 착륙을 하려는 순간 적이 대공사격을 가해와 미 해군 연락장교가 총탄을 맞고 전사했습니다. 해병대가 착륙한 지역은 자연 동굴이 많이 생성되어 있어 각 중대는 동굴 안에 은신해 있는 적을 찾기 위한 수색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작전은 보통 수류탄이나 가스탄을 먼저 던져 넣은 후 병사가 내부로 들어가 수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날 이중대는 오랜만에 큰 전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굴 내부에서 저항하던 베트공 6명을 사살하고 용의자 5명과 민간인 53명을 체포했으며 지뢰와 수류탄, TNT 폭탄 등을 노획했습니다. 이 중대가 이들 용의자들을 신문한 결과 어느 지역에 적이 응거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보하고 그곳을 수색하기로 했는데 이동 과정에서 적 2개 분대의 기습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1소대장 박영조 소위는 단순히 대응 사격만을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추격을 실시해 적 8명을 사살했습니다. 이 중대가 이 기세를 몰아 계속 공격을 실시해 추가로 4명을 사살하고 45명을 체포해 이번 작전에서 최고의 전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해룡 작전은 1967년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총 7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바탕칸 반도에 대한 수색을 마친 해병대는 헬기를 이용해 주둔지로 순차적인 철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작전의 전과는 적사살 41명, 용의자 체포 49명이고 소총 5정, 실탄 400발, 수류탄 25발을 노획하였으며 아군의 피해는 전사 2명, 부상 25명입니다. 해룡 작전은 우리 해병대뿐만 아니라 미 해병대와 월남군 2사단도 참여했는데 특히 월남군은 베트공 15명을 사살하고 67명을 체포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는 우리 해병대가 바탕칸 반도에 투입되어 수색작전을 실시하자 베트공들이 이를 피해 인근 지역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월남군과 교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번 전투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1대대 이중대장 감성찬 대위는 해룡 작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감을 남겼습니다. 지난 강구 전투에서 우리 중대는 13명이 전사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 작전은 그에 대한 보복전이었다. 작전 전에 바탕칸 반도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수집했으며 소대장들과는 도상 연습을 통해 이동 경로를 철저히 인식시켰다. 부대원들의 사명감이 투철해 진격명령을 내리면 지휘관보다 앞서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나의 부하들은 모두 자랑스럽고 믿음직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